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목이 쉬어가지고 방송을 좀 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시청자와의 약속이죠. 제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영상을 올리기로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게다가 오늘 시청자 질문과 답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2년 전에 저를 수강하신 분의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제 수강생분들은 항상 언제나 우선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방송 얘기하기 앞서서 최근에 그 아이린이 아니죠. 카리나 씨가 바람막이를 잘못 입었다가 엄청나게 구설에 시달렸죠. 그래서 이런 걸 입어야 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는 거. 여러분, 대한민국 태극기가 왜 태극 문양이 빨간과 파랑인지 아세요? 이 나라는 국힘당이랑 민주당이 해먹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옷 탐나가지고 한번 살려고 알아봤는데 다 품절이 됐더라고요. 요즘 한국의 집단 의식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특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제가 이제 나이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20대 중반이세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옛날에 저는 이런 거 검색 안 해도 됐는데 이제 하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도대체 몇 살인지. 그래서 아무튼 이분은 20살 중반인데 여자 경험이 8명 있습니다. 여자를 계속 만나면서 레드필이 진짜 작동한다는 것을 깨닫고 직접 적용하고 깨져가면서 지금은 어떤 여자를 만나도 프레임을 꽉 잡고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 보람찹니다. 아무튼 자, 근데 제가 제 성장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여자 보는 눈이 좀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중심이 잡혀 여자를 고르는 위치에 올라와 있지만 좋은 여자를 고르지 못하면 반쪽짜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맞는 말입니다. 사실 이전까진 굳이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 발생한 사건 때문에 크게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대요.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 여자분이 굉장히 그 일하는 그 그룹 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막 분위기 띄우고 좀 인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나 보죠. 그래서 성격도 좋고 얼굴도 나쁘지 않아서 귀엽게 생겼나 봐요. 확실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 질문하신 분도 이 여자를 좋게 봤고 그리고 되게 귀엽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일을 하다가 둘만 남게 됐대요. 근데 이 여자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답니다.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파란불. 제가 다 설레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꽤 일하면서 친해졌고 이렇게 티키타카도 잘 맞아가지고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살짝 각이 보여서 콘돔도 챙겼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잘 맞았고 그날 결국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잤습니다. 파이팅 넘쳐서 좋습니다. 주말마다 그렇게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잤대요. 하지만 이때 사건이 터집니다. 어느 날 같이 이렇게 그룹에 모여있는 남자애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이 여자애가 이 질문자분을 포함해서 거기 모임에 있는 남자들하고도 잤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참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게 그 당시 저는 이 여자랑 계속 만나다 보니 마음이 조금 생긴 상태다. 그래서 얘랑 잘하면 사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이 여자한테 마음이 생겨서 사귈 뻔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일단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를 한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이 영상을 통틀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남자들은 참 요즘 남자들은 희한하게 이상한 데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 사상에 경도된 여자들 또는 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식의 바이러스가 소프트웨어에 퍼진 그런 식의 페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적지 않은 수의 여성들이 그런 식의 남성들의 죄책감을 파고들죠.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옛날에 영상 찍으면서 저는 현재 지금 사귀는 여자가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 여자친구가 지금 수능 준비를 하느라 저를 만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가 무슨 패도 취급까지 받았는데 저는 전혀 개의치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도 여기 질문하신 분도 내가 여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내가 뭔가 좀 삐꾸인가 뭔가 좀 잘못됐나 이런 식의 또 자기 자신을 탓하는 그런 식의 잘못된 생각이 빠져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진 걱정이 뭐냐면은 내가 왜 이딴 여자를 이딴 여자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을까? 문란한 여자라는 신호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그럼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 중에도 이런 여자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역겨움에 그때부터 여자를 고르는 기준의 필요성을 세울 필요를 크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이분 말씀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여자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이 양반 초반에 자기가 땡땡년생인데 그래서 제가 검색까지 해봤는데 20살 중반으로 나와요. 20살 중반인데 여자를 8명을 바디카운트가 8이라 그랬나? 9이라 그랬나? 아무튼 그 정도 됐는데 아니 20살 중반에 바디카운트가 8에서 9이면 꽤 준수한 거지. 뭘 여자를 못 만나봤다고. 이런 과한 겸손을. 아무튼 뭐 본인 기준 그렇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은 정상적인 연애를 거의 안 해봤어요. 과거 만난 여자들 모두가 이번 일처럼 술 마시고 자고 계속 자다가 결국 사귀게 됐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선색 후사가 아닌 연애를 상상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분이 만난 장소는 뭐 이거는 말해도 되겠죠. 뭐 대학교, 뭐 동아리, 뭐 알바, 학원 등등 건전한 곳이 대부분이라 이런 곳에서 만난 여자들이 문란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일단 뭐 제 강의도 들으셨고 오랫동안 레드필 컨텐츠를 보셨는데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또 뒤에 좀 정리를 해서 얘기하겠지만 레드필에 아주 중요한 독트린이 있죠. 순진한 여자, 순수한 여자는 아직 들키지 않은 여자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이메일을 보고 한번 크게 웃었어요. 문란한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를 어떻게 구분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좀 뭐라고 대답하려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베타 기질이 강한 남자라면은 구분을 해야 할 것이고요. 당신이 알파 기질을 가진 남자라면은 이게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나 웬걸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진지하게 질문을 받는데 사실 맞아요. 이분 말씀이. 건전한 곳에서 만난 여자라고 해서 문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란한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자들이 어느 정도 성욕이 있고 어느 정도 남자를 밝히고 어느 정도 남자의 품을 원해야지 사실 우리 남자들도 화끈한 연애를 하고 즐거운 연애를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레드필 컨텐츠를 포함해서 많은 남자들이 문란한 여자를 싫어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자들이 타박을 하잖아요. 야, 니들은 뭐 섹스를 안 해주면 안 만난다 이래놓고 왜 섹스를 또 하는 여자들을 또 문란하다고 뭐라 하냐, 왜 바디카운트 가지고 뭐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남자들이 원하는 건 언제나 단순하죠. 남자들은 문란한 여자를 원하는데 어떤 문란한 여자를 원하냐? 나한테만 문란한 여자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질문하신 분도 빡친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만 문란한 줄 알았는데 여기 이 공동체에 있는 남자들이 무슨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딜레마입니다. 예를 들면은 레드필을 좋아하는 남자들은 여성스러운 여성성이 강한 순종적이고 조용하고 인생에 평화를 주는 시끄럽지 않은 얍얍얍얍 하지 않는 또는 기세지 않은 그런 무슨 톰보이 같은 여자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의 여자들을 만나고 결혼을 하다 보면은 그 여자가 나한테만 의존하게 되고 낑낑거리고 장단이 다 있습니다. 반면에 약간 좀 커리어 우면병이 살짝 있는 여자면은 오히려 자기가 어느 정도 앞가림을 좀 하고 그래서 남자한테 부담을 덜 주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애교가 많고 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는 여자들의 경우는 계속 만나다 보면은 애정 결핍이 느껴져가지고 남자를 좀 피곤하게 할 수도 있고 반면에 좀 내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서 좀 그런 거 좀 칭얼거리지 않는 여자를 만나려고 한다면은 정작 만나봤더니 좀 무뚝뚝하고 좀 여성스러운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체리피킹 해가지고 원하는 것만 모아놓은 여자는 잘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요즘은 좀 마음이 많이 관대해졌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소개를 받든 뭘 하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난 여자들 보면은 단기적으로 뭐 한 1년 이내 또는 그런 식으로 연애를 했을 때는 장점만 부각이 되는데 계속 하다 보니 계속 좀 지내다 보니 또는 계속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런 단점이 있구나. 마치 멋진 자동차를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장점만 보여. 그래서 허니문 페이즈라 그러죠. 장점만 보였는데 근데 계속 타다 보니까 한 1년 이상 타다 보니까 이런 또 스포츠카들은 이런 단점이 있어.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문란한 여자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자들이 어느 정도 문란한 기질이 있어야지 솔직히 섹스도 좀 즐기는 거고 그래서 즐거운 연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 정도 쌓아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란하지 않은 여자는 사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란하지 않은 여자는 사실 어쩌면은 무성애자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남자에 대한 애정이 없을 수도 있고 남자를 갈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영어 이런 속담이 있죠. Be careful what you wish. 그런 것처럼 너무 물란하지 않은 여자를 가려내려고 애쓰지 마요. 우리가 남자로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여자를 내 프레임 안에 확 잡아둘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도 그렇고 훈수 두는 사람이 좀 더 쉽게 보잖아요. 레드 플래그가 곳곳에 나옵니다. 아무튼 뒤에 계속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먼저 술 마시자고 제안해오고 잠자리까지 이어져도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지 아무 남자한테나 대해주는 여자일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랑 성격 잘 맞고 내 스타일이면 다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프레임이 들어온 여자들까지도 의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제 걱정이 합리적인 걱정인지 아니면은 경험만 좀 더 쌓으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인지 저한테 의견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엄청난 통찰을 하나 주셨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과 의견을 좀 이제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기쁩니다. 저희 수강생분이 이렇게 즐겁게 청춘을 보내고 계시다는 점이 일단 너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한 얘기지만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 여자를 못 알아봤지라는 생각은 남자가 할 수 있는 생각 중에 가장 멍청한 생각이에요. 왜냐면요. 여자들은요. 맘먹고 숨기려면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제 영상 중에 왜 PC주의가 작동하지 않는가라고 제가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20살 초반에는 저도 PC주의자였고요. 20살 초반에는 저도 페미니스트였습니다. 20살 초반에는. 그때는 캠퍼스에서 페미니즘, 그러니까 2016년에 들어온 페미니즘과 그때 당시 페미니즘은 달라요. 저는 정확히 자유주의 페미니스트였어요. 여자가 해도 되면 남자가 해도 되고 남자가 해도 되면 여자가 해도 돼. 그래서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을 믿었어요. 저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적지 않은 여하구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제가 20살 후반에 와서 레드필을 접했는데 왜 저는 레드필 레이지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여하구들의 어떤 속에 있는 그런 어두운 얘기, 자기 남자친구를 어떻게 보는지 또는 남자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어두운 얘기 또는 가끔은 제가 고해성사를 들어준 적도 있는데 그런 식의 고해성사들을 듣다 보면은 와우, 야 이게 여자란 존재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른데?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어떤 인상을 받냐 하면은 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저 남자가 안 달면은 진짜 까무러치겠는데? 저렇게 민첩하게 여자가 뭘 한단 말이야 그 짧은 시간 안에 라고 느낀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전 되게 지금 마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럴 여자와 아닌 여자를 구별할 수 있는 감은 있다고 내가 자신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르죠. 저도 살면서 만났던 여자들 중에 나랑 좀 싸웠거나 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뭔가 사고를 친 여자가 한두 명 정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나는 그래도 이 나의 프레임 바운더리, 이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여자 경험이 부족한 이런 배타 기질이 강한 남자들이 들으면 까무러칠 얘기죠. 여자 경험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남자들이 들으면은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가 생기겠죠. 마치 출산을 한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유가 있는데 출산에 치읓도 안 해본 여자들이 어디서 그런 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워 듣고 출산 안에 출산 혐오가 생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레드필이라는 거는 또는 어떤 이런 식의 지식들이라는 거는 비전들이라는 거는 손자병법과 같다고 제가 입이 아프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손자병법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로버트 그린이 쓴 뭐 전쟁의 기술, 권력의 법칙 이런 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응용력에 달렸어요. 레드필이 됐던 이런 식의 연애의 어떤 남녀의 심리가 됐던 다이나믹이 됐던 간에 역학이 됐던 간에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답이 똑부러지게 정해져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은 롤러 타마시의 몇 가지였죠? 9가지인가 10가지 철칙이 있잖아요. 그중 제가 기억나는 철칙 중 하나가 1번 철칙 Frame is everything. 프레임이 전부다. 또는 한번 쓰레기를 내다버렸으면 다신 쓰레기를 가져오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의 철칙, 아이언 룰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규칙이란 게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적재적소에 맞춰서 응용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사연자분의 질문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컨텐츠가 뭐냐면은 뭐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특징, 부자들의 집안의 5가지 특징. 이제는 네이버에도 그딴 게 뜨던데 성공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성공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사치를 하지 않습니다. 웃기고 앉아있네. 마찬가지로 문란한 여자 거르는 법, 이런 거는 몇 가지 기준 말고는 잘 없습니다.
지금 요즘 특히 스마트폰 세대에 들어오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뭐뭐 걸르는 법, 뭐뭐 하는 법 이런 컨텐츠가 너무 범람하다 보니까 그냥 인베스티게이션을 싫어요. 근데 저나 또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멤버십 회원들이나 또는 제 강의를 들은 이런 식의 수강생분들은 실전에서 필드에서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머릿속에 룰이 있는 게 아니라 룰은 최소한만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댑테이션과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베스티게이션이 뭐냐, 적용하려면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심리랑 똑같냐,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딱 시작이 됐는데 오버로드 정찰도 안 보내고 그냥 몇 분에 무슨 태클을 올리고 몇 분에 저글링을 몇 마리 뽑으면은 게임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심리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정찰기를 띄워야죠. 프로브를 보내든 오버로드를 보내든 보내야죠. 그래서 몇 시에 적인지 보고 적이 무슨 태클을 올리는지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내가 태클을 바꿔야 되잖아요. 제가 그게 귀찮아서 스타크래프트를 안 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그러기가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문란한 여자를 고르는 법이 있나요? 그거를 알고 싶어하는 것도 좋고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하셨냐 보면은 내가 왜 문란한 여자를 미리 못 알아봤지? 그러면은 지금부터 문란한 여자를 미리 알아보는 법을 찾아내야겠어. 이거는 뭐랑 똑같냐? 내가 여자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다시는 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미친 여자를 거르는 법을 찾아야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까 한심하다 그랬죠.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프로 골퍼도 골프를 치다 보면은 벙커링에 빠질 수도 있고 물에도 워터 해저드에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찰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마인드를 바꾸세요. 이런 여자들을 거르는 법, 뭐 이런 여자들 찾아내는 그런 식의 쉽고 빠른 방법이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옛날에 레드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알파남 또는 적어도 레드필이 장착된 깨어난 남자들은 뭘 하냐면은 이밸류에이션을 한다고요. 여자들을 만나면 평가를 한다고요. 처음부터 사랑에 폭 빠지지 않는다고요. 이 여자 괜찮나?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재밌는 썰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과 저를 알던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처음에 저와 제 지인을 만나고 제 지인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인한테 문자로 플러팅을 막 해요. 잘생겼어요. 뭐 블라블라블라. 정말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제 지인이 그냥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가 나한테 연락이 와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이 여자한테 좀 뭔가 미안한 일이 있어가지고 좀 받아주다 보니까 좀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나중에 저랑 제 지인 뒤통수를 후려치고 엄청나게 후려치고 딴 데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 지인 보고 인조인간처럼 생겼다고 디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지인 보고 성형 괴물이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되게 재밌는 거는 저는 뭘 했냐면은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이밸류에이션을 한 거예요. 정말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여자애가 제 지인 보고 성형 괴물이라는 식으로 디스를 했는데 정작 그 여자애가 얼굴에 성형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얼굴에, 제가 어딘진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얼굴에 성형을 한 실밥 자국까지 나 있었어요. 왜 이런 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레드필이 장착된 남자들은 처음에 여자를 보거나 어떤 여자가 나타났을 때 그게 이성적으로 만날 여자든 아니든 앞에 여자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에 신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냉정하게 스캔을 해보거든요. 바디랭귀지를 스캔해본다던가 말투를 스캔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그래서 이게 정신 상태가 멀쩡한 애인가 이런 거를 보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게 클래스의 차이예요. 그게 another level이고. 근데 그런 저조차도, 스캔을 한 저조차도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배신 행위가 일어날 정도로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건 몰랐던 거지. 근데 제가 막 그거에서 막 좌절을 하나요? 아니 레드필을 설파한 내가 그런 뒤통수를 맞다니? 아니요. 심지어 조조도 적벽대전에서 패했는데 뭘. 또 하나의 데이터가 쌓였구나.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여자들은 약간 좀 이런 과일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배움인 거죠. 이런 식의 컨텐츠가 주는,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뭐 부자 되는 법 3가지, 뭐 걸러야 될 남자 5가지, 이딴 컨텐츠에서 사고의 틀이 벗어나야 돼요. 실전이에요. 뉴페이스 여자가 나타나면은 마치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새로 시작한 것처럼 다시 오버로드를 보내야 되고 다시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냥 여자에 빠져서 미쳐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정신줄을 잡고 스캔해보고 이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된다고요.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요. 제가 항상 레드필 채널 한참 할 때마다 매번 남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제발 여자가 인생에 나타났다. 뭐 야생의 여자가 나타났다. XX 크로모존이 나타났다 이러고 흥분하지만 말고 이밸류에이션도 한번 해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은 뭐냐?
정해진 어떤 틀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번 새로운 여자가 나타날 때마다 매번 새롭게 검사를 한다 또는 새롭게 알아가 본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어떤 이런 제 연애 강의나 어떤 레드필 컨텐츠를 장기간 터득한, 그러니까 제다이로 치면은 제다이 나이트 또는 뭐 제다이 마스터급이겠죠. 제다이 나이트. 그러니까 파다완은 아닌 거예요. 초급자는 아니지만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다면은 벌써 마음이 생겼다는 거지. 섹스를 해봤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읽다가 발견한 레드 플래그는 뭐냐면은 선색 후사입니다. 선색 후사. 선색 후사를 할 일이 있더라도 그 여자는 적어도 marriage material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성관계를 하고 이틀 3일 내로 우리 사귀자가 되면은 오케이예요. 또는 성관계를 한 당일에 야 우리 성관계를 했는데 서로 마음에 드니까 오늘 사귀십시다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성관계를 하고 일주일 후에 또 만났는데 또 성관계를 하고 또 일주일 후에 또 만났는데 성관계를 하고 그러는데 안 사겨? 여자 쪽에서 사귀자는 말이 안 나와? 이미 여기서 전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노선이 어디냐면은 선색을 한다 하더라도 그날 당일 또는 늦어도 3일이네요. 여자 쪽에서 우리 사귀어볼래? 오빠 우리 좀 더 진지하게 좀 만나볼까? 솔직히 왜 오빠 왜 사귀자고 안 해? 뭐 여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라는 식의 반응이 나와야지. 오 그래 얘까지는 이제 꼬린. 저는 오히려 이분이 이제 선색 후사가 아닌 연애를 상상하기 좀 어렵네요 하는데 저는 오히려 선색 후사로 하는 연애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 생각이 끊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얘는 그냥 먼저 섹스를 쉽게 캔디처럼 주는 애인가? 그 선색을 해서 안 맞으면은 땡치는 애인가? 그러니까 얘는 이 남자를 만나봐야겠다 안 만나봐야겠다를 남자도 아닌 여자애가 먼저 섹스를 해봐야지 판단을 하는 그런 애인 거야? 얘는 지가 남자야 여자야? 남자는 성관계가 목마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몸을 내줄 남자를 신중하게 고르는 여자가 좋은 여잔데 애초에 선색 후사가 무슨 섹스가 무슨 캔디도 아니고 여자 입장에서 저는 섹스를 가볍게 무겁게 여기지 않는 여자는 별썩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철 지나가는 시절 인연의 연애는 모르겠는데 뭔가 장기적으로 그럴 기댈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선색 후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물러나다는 신호라고 봐요. 근데 되게 재밌게 이 질문하신 분과 저는 전혀 다른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한테는 선색 후사가 원래 선색 후사 아닌가 하는데 나는 아니 선색 후사를 진짜로 해?가 되는 거죠. 여자가 먼저 술 마시자고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잠자리를 이어줄 수는 있어요. 바람직한 여자들도 똑같이 쓸 수 있는 전술이에요. 술 사주세요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거는 했는데 다음 주까지 또 안 사귀고 또 그냥 한다고? 아니지 그거는. 그리고 이분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동의하는 거는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지 아무 남자한테나 대해주는 여자일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이 부분은 참 동의를 해요. 합리적 남자 3권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책에 어떤 챕터가 나오냐면은 이제 번역본은 이제 베타 단서, 알파 단서라는 내가 알파인지 베타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경고가 나와 있냐면은 원래 아무 남자하고도 덥석덥석 잘 자는 여자와 잔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런 식으로 이 남자 저 남자랑 일단 마치 성관계를 캔디 주듯이 하는 그런 여자들과 성관계는 내가 알파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나를 알파로 본다는 신호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의심해야겠다. 뭐 나쁘지 않은 태도입니다만 이 의심이 또 로맨스를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걱정은 합리적인 걱정이 맞고요. 경험만 더 쌓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경험을 쌓으셨냐? 그래서 이분이 단서를 하나 찾았대요. 예전에 레드필에서 비유를 든 테이프 접착력에 비유하자면은 잠자리를 하고 나서 이 여자의 접착력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연락 답장이 좀 늦고 아무리 만나도 감정적으로 깊게 연결된 느낌이 없습니다. 와우. Now, student become a teacher. 수강생이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통찰이에요. 굉장히 좋은 통찰이에요. 이거는 경험자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통찰이에요. 굉장히 좋은 통찰이에요. 왜냐? 원래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여자들은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남자한테 더 붙어요. 남자한테 더 붙는다고요. 더 그 남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가까워져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 좀 몇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이제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색 후사, 그러니까 사귀었는데 그날 당일이나 3일 이내로 좀 진지하게 만나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여자면 성관계를 무슨 캔디처럼 주는 그런 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합리적 남자 책을 지금 작업을 하다가 좀 얻은 영감인데 로버타마 씨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자가 알파 타입의 남자를 만날 때 그리고 베타 타입의 남자를 만날 때 기대치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사귀는 도중에 또는 결혼 생활 도중에 레드필을 깨닫고 알파로
정체성을 바꾸려는 남자들이 기존 사귀던 여자 또는 옛날에 날 찾던 여자 또는 현재 와이프한테 과연 그 알파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아니면은 이 베타 새끼가 왜 깝쳐라는 태도가 나오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과 갈등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뭐 자세한 내용은 책 나오면 읽어보시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여자들은 이 남자가 알파라고 생각하고 만났을 때, 결혼을 하거나 또는 연애를 했을 때의 태도와 이 남자는 그냥 베타로 타협해서 만났을 때 이 남자를 대하는 태도와 기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애초에 관계를 맺거나, 그러니까 사귀거나 또는 결혼을 한 동기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적용해서 얘기하자면은 그냥 이 여자가 그냥 성관계를 원래 쉽게 하는 여잔지, 아니면은 나를 알파로 봐서 그렇게 성관계를 참지 못하고 한 건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사귀는 도중 내내 내가 알파 프레임에 들어와 있나 베타 프레임에 들어와 있나를 계속 테스트해보고 확인해보면 돼요. 이 여자가 나랑 연애를 할 때 어떤 경험을 기대하고 나랑 연애를 했는가. 근데 뭐 솔직히 연애는 대부분 알파 프레임에 들어와야지 연애를 하는 거예요. 베타 프레임 연애는 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가 에피파니 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30줄 다 돼서 이제 결혼이 급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보고, 그래서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기대를 받는가를 거꾸로 추적해 보면 돼요. 내 여자친구가 평소 나한테 대하는 태도나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반응을 봤을 때 나를 알파 포지션에, 나를 알파로 기대를 하고 있는지 베타로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좀 평소에 섹스가 좀 잘 안 되고 섹스가 어려웠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섹스가 됐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냥 원래 아무하거나 하는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얘기 참 중요해요. 이런 여자는 데이트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그걸 알아채는 눈을 기를 수 있을까요? 이 느낌이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애매한 느낌 하나만으로 판단해도 될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합리적 남성 상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롤로타마 씨가 뭘 전공했더라? 심리학을 전공했나? 아무튼 대학에서 이 책을 쓰기 전에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심리 관련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롤로타마 씨가 자기 대학 교수랑도 토론하고 그 대학에 있는 학우들하고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매너스피어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떤 레이더가 계속 도냐면은 평소에 뭔가 다른 신호에 굉장히 예민하대요. 예를 들면은 나를 알파로 보던 와이프가 어느 날부터 나를 베타로 봐, 또는 내 파트너가 그게 여자친구가 됐든 와이프가 됐든 어느 날 갑자기 제뉴인 디자이어가 말라붙었어, 어느 날 그 불꽃이 꺼져버렸어 하면은 여자들은 귀신같이 그걸 속이지 않고 티가 난답니다. 근데 남자들이 콕 집어 말할 수 없지만 그걸 느낀대요. 왜 와이프가 왜 뭔가 좀 차가워진 것 같지? 왜 여자친구가 예전같이 나를 안 보는 것 같지? 하는 누군가 와서 뭐가 달라졌어? 라고 물어보면은 남자가 뭐라고 확 얘기는 못하는데 그 느낌이 온다고요. 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상대 바디랭귀지나 비언어에서 평소와 다른 거를 캐치하는데 기본적으로 레이더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애매한 느낌 괜찮아요. 믿어요. 난 정말 너무 답답해요. 레드필 채널 하면서도. 왜 여자들은 뭐 여자에겐 식스센스가 있어요. 6번째 뭐 감각이 있어요. 여자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무슨 되도 않는 그런 뻥카를 막 까면서 남자들을 겁주고 남자들을 길들이려고 하는데 그걸 사회적 맥락에서 받아주고 사회 질서가 포용을 하는데 심지어 남자들도 받아주는데 왜 남자들은 항상 이렇게 자기감이 이렇게 심하냐 이거야. 본인의 직감을 믿어도 돼요. 식스센스를 믿어도 된다고요. 뭔가 좀 쎄한데라는 느낌이 있다면 항상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채는 눈은 기를 수 있어요. 이미 길러졌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플레이어들은 인베스티게이션을 하는 거라고요. 실전에 있는 사람들은 부딪히는 거라고요. 이미 지금 사연자분의 눈은 하나 길러졌어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라고요. 이런 식의 과정이 10년간 반복이 돼서 내가 뭐 한 30이 넘었을 때 아무 여자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레드필의 어려움이고 그게 유튜브에서 연애 상담을 하는 것의 어려움이요. 왜? 유튜브에서 연애 상담하는 사람 중에서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들도 있지만 정말 삶에서 여자 손 한 번 못 잡은 사람들도 있고 또는 시절 이전이 안 맞아가지고 30 넘어서야 여자를 만날 준비가 된 남성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내가 몸으로 느끼고 배운 것들을 어떻게 화면 대 화면으로 쉽게 말로 전달할 수가 있을까라는 게 언제나 큰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겪어보고 아는 것과 아무리 내가 남을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그거를 맛깔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래도 그거를 아예 생판 백지인 사람 또는 아예 여자 경험이 없거나 심지어 여자 경험이 부정적이거나 또는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어려움이지만 여기 제 강의를 수강하신 이분께서는 이미 본인 자체가 또 한 번 거듭났고 본인 자체가 또 한 번 발전했고 스킬업 돼 있고 경험치가 올랐다는 걸 본인 스스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잘하고 계시고 이게 맞는 길이고 본인의 직감을 믿어도 돼요. 그리고
저는 무고 미투를 당한 저조차도 저는 한국 여자를 그렇게 크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요즘 20대 남자들은 좀 너무 극단적으로 지레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너무 무슨 편집증 마냥 그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밸루에이션을 하라고 그랬지, 평가를 하라고 그랬지, 의심을 좀 하라 그랬지 초반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냉정하게 여자가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뭔가 재는 티를 낸다던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물 흘러가듯이 어울리면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래도 판단할 건 판단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대방이 본색을 드러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때로는 상대방이 이기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남녀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적용할지는 제가 전략은 알려줬으니까 어떤 전술을 펼칠지는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 게임이 노출되면 내가 귀찮아져요. 이러한 대전략을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필드 경험 있는 사람들은 좀만 생각해보고 좀만 떠올려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물란한 여자인지 원래 이 여자가 원래 쉽게 성관계를 하는 여자인지 단서들이 쉽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레드필로 무장이 돼 있고 레드필로 장착이 돼 있다는 걸 여자들이 몰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길 가다가 특히 옆에 와이프나 여자친구를 끼고 레드필님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이런 걸 제가 정말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발 좀 숨기라고, 아니면 레드필이라는 좀 단어는 빼고 아는 척을 하던가. 왜 여자친구한테 왜 와이프한테 그런 걸 노출하는 거야. 언제나 저를 막 조마조마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